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달러 소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 보고에 힘입은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다우 S&P 500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은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21,453달러까지 상승한 상황. 이더리움도 1,600달러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상승 최소 25,000달러 이상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보기 전에 제가 어제 실수를 했었죠. 비트코인 일봉 RSI가 80을 넘었다. 당연히 과매수인데 제가 어쩐지 과매도로 발음을 해가지고 지적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종종 피곤하면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코인 이름도 잘못 말할 때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러와 미국 경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탈달러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달러의 근본 위제가 끝난 다음에 달러를 뒷받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라면 석유와 군사력이다 라고 답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페트로 달러로 불리는 달러 계속해서 그 힘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탈달러화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무장관인 모하메드 알자단 같은 경우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달러든 유로든 리알이든 무역협정 논의에 문제가 없다. 달러 말고도 다른 나라 통화로도 석유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달러 패권, 달러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 상승 같은 경우도 달러의 약세를 예측한 투자자들이 금 쪽으로 자금을 옮긴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어서 미국 경제 역시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증시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미국의 주택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연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올해가 정말 최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다가 막장으로 떨어지고 있는 미국의 주택 판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도 이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답을 달기도 했었어요. 자, 과연 미국 경제와 달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도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동안에 우려가 되었었던 제네시스 캐피탈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이 블룸버그의 소식통이 다시 한번 맞아 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탑 50 채권자들에게 진 빚만 무려 34억 달러. 34억 달러라고 하면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돈으로 치자면은 4조 3,2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FTX 같은 경우 상위 50 채권자들에게 진 빚이 31억 달러, 3억 달러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에 가장 많이 물린 기업은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고객들 자금이 물렸죠. 제미니 언에 물린 자금만 7억 6,590만 달러. 엄청난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고팍스 역시 물렸습니다. 5,680만 달러. 자,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던 마나, 디센트럴랜드도 물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디센트럴랜드 측은 해당 투자는 마나의 공식 투자가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상위 50 채권자에게 진 빚이 34억 달러, 전체적으로는 부채가 무려 51억 달러나 된다라고 합니다. 제미니 같은 경우는 화가 났습니다. 제네시스 및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채권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베리 실버트를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 조치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었고요. 그 외에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들고 있는 지갑들을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이 2억 2천만 달러어치, 컴파운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아베, 커브 등등 여러 코인들을 아직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해당 코인들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고 제네시스 파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펌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제네시스의 파산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된 것이 아니었겠었느냐라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의 전략 및 연구 책임자는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결국
펀더멘탈, 이 암호화폐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 GBTC 같은 경우는 여프가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캐피탈 측은 채권자들의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제네시스 캐피탈의 임시 CEO 같은 경우는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부디 추가적인 악재 없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삼성 핸드폰이 비트코인 지갑을 또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호주, 브라질, 캐나다,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등등에서 삼성 핸드폰의 비트코인 지갑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까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비트코인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공급 한도는 단 5줄의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공급량이 2100만 개에 도달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웃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올 수도 있겠다. 라고 되도 않는 마치 어린애 같은 어거지를 썼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추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물어뜯는 것인가? 당연히 그에게는 더러운 속내가 있겠죠. 자, 한편 비트코인 오늘 열심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도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일단 반등을 해준 상황입니다. 만약에 S&P 500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지고 추세장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만세 삼창을 부리면서 떡상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슬슬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도 꼬시고 있는 그런 포모가 마려운 상황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열차는 이미 떠났으며 늦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아니다. 지금부터 더 올라간다라는 의견들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1월 말까지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위험자산의 하락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여전히 있는데 지금 강세 분위기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다들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사이에 비트코인은 21,500달러를 뚫었습니다. 뚫고 22,000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저항을 박살내고 올라가고 있는 강력한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21,500달러가 뚫리면서 22,920달러까지 열린 상황입니다. 23,000달러까지 비트코인 쭉 직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들은 25,000달러, 어떤 이들은 그 전에 23,000달러대 저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다가 추세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번에도 추세전환이 일어나면서 상승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상황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대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았었는데요. 완전히 뒤집히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펌핑까지 정확하게 맞춘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번 상승이 25,000달러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롱을 치라고 자기 유료방 회원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닥을 아직 찍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 말이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비트코인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과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가 보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떡상 간다라면서 몰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포모에 휩쓸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이니까 각자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투자를 하시되 이성을 항상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소식들 나왔습니다. 넥소 최근에 불가리아 경찰 당국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불가리아 당국을 고소를 하네, 소송을 하네 만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SEC와 합의도 했다라고 하네요. 벌금 4,500만 달러. SEC 완전 양아치죠. 돈 엄청 뜯어갑니다. 와,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다음으로 해서 호주의 상업은행인
NA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AUDN을 발행했는데 여기에 이더리움과 알고랜드를 활용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엊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FTT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코인. 자, 이유가 뭔고 하니 봤더니 지금 FTX의 CEO를 맡고 있는 존 제이 레이 씨가 FTX를 재개해가지고 거래소를 돌리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FTX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FTT가 높게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FTX가 망하기 전에 세계 2위 자리까지 넘보는 거래소로 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만큼 시스템 자체는 디자인이 잘 돼 있었다라는 목소리도 높다라고 하는데 FTX 과연 다시금 부활을 꿈꿀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잘만 키워놓으면 돈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하락장이든지 상승장이든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괴한 3명이 지금 현재 샘 뱅크마니가 머물고 있는 부모님 집 바리케이트를 차로 들이받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났나 보죠. 차로 들이받아봤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로켓 런처라든지 바주카포 같은 거 들고 집에다 쏴버려야죠. 그래서 날려버려야 좀 효과가 나올 것인데, 자, 아무튼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FTX 외에도 재민이 언에 묶인 사람들, 이 코팍스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토로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자산이 첫 번째로는 현금, 두 번째는 얼핏 생각하면은 명품이 되지 않을까, 구찌라든지 루이비통인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암호화폐였었다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자산 두 번째를 차지한 암호화폐. 여성들도 비트코인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및 좋아요, 댓글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